네, 우리 최기업 선생의 정관정요 삼마발제 수행. 뭐 어떨 때는 사마타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감정을 다스리는 거니까 육군의 발동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육군의 발동, 그래서 내려놓기. 오늘 사마타죠. 물론 사마타지만 선나르도 다스릴지 있고 사마타는 아무튼 경계. 그 다음에 삼마발제는 육군,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스리는 것, 산란심을 다스리는 거는 호흡수행 같은 선나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근데 지금 이제 자기를 다스리는 공부, 나를 하는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삼마발제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정생지격이라는 말은 저 칠부람 주지스님이셨던 이제 재월 통강스님한테 제가 들었던 말인데 원래 뭐 조계종 역경원장도 하시고 한문에 박식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게 알고 보니까 논어에 나오는 말이더군요. 정이 생기면 지혜와는 격리된다. 감정이 생기면 지혜는 차단이 된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상변체수. 감정이 일어나면 자기가 뭐 도 닦고 어쨌든지 간에 지혜와 차단이 되고 자기 생각이 변해서 체가 특수해진다. 체가 특수해진다. 화 났을 때의 자기와 화가 끝났을 때의 자기가 같은 자기인가? 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화가 나가지고 살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인할 때의 그 사람과 나중에 교수형에 올라가는 그 사람이 과연 같은 사람인가? 몸뚱이는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체수죠. 상변 체수. 생각이 바뀌면 이런 거 뭐 참 뭐 크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몸과 마음이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아, 그게 어떤 사람들은 뭐 연가 장애로 연가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 이제 동티 난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게 연가 장애가 없는 사람은 그게 다 더 투르두어 자기 이제 진정한 행위자 주인공이 한 일이에요. 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기획했다는 게 아니라 업이 하는 대로 따라줘 버린 거예요, 그냥. 왜? 고생은 네가 하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네가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변체수도 굉장히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래서 호사불려모 좋은 일도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 정생지격, 상변체수, 호사불려 이게 이제 도인들의 생각인데 우리는 세상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참 스님들보다 훨씬 많은 경계에서 이 사바 세계에서 이게 지금 IT 세상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이 굉장히 척박해졌잖아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기는 다 감시당하고 있는 걸 몸은 아니까 세상이 굉장히 척박해졌죠. 그래서 정생지격 대신에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뭐 만들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생초화 요 이제 그 당태종의 정관정요를 보고 만드는 말이에요. 감정이 일어나면 화를 부른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화를 부른다. 정생초화. 그래서 뭐 이 사람 뭐 모택동이나 이제 등소평 같은 사람이 이제 처변불경을 자기 그거로 했다 그러죠. 어떤 경계에 처해도 놀라지 않는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등소평. 중국을 살리긴 했지만 너무나 사람을 많이 죽여서 등소평이 저 모택동이 저 그만 죽여라. 어떻게 그 정도로 이 사람 잔인했던 사람이죠. 저기 히틀러 밑에 있던 괴벨스 그 다음에 저 캄보디아의 훈센인가요? 그때 막 다 죽인 사람. 불교 신자 중에서도 잔인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거 다 뭐 그게 이제 저거 다 뭐 공이고 상인데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죽이. 근데 어찌 됐건 뭐
중국 참 엉망이라도 뭐 좋은 말들을 많이 기록을 해뒀잖아요. 실천하는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서 그렇지. 처변불경이라는 것도 경계천에서 경계 같은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 처변불경, 그러니까 육경이 막 어떤 막 변화하는 색성향 미적법에 처해도 놀라지 않는다. 딱 이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내가 아니라 진정한 행위자, 본래 그 자리, 원인지 자리, 주인공, 진정한 행위자,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난득 불법난봉이 맞습니다.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사람 몸 받은 사람 중에 출가 안 하고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초1분, 중1분, 후1분 영상 만드는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뭐 안거, 동안거, 하안거 있지만 동안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아시고 오늘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감정이 화를 부른다. 장태종이 예로부터 재앙은 대개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뻐하고 화를 냈는데 기쁠 때는 공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마음대로 상을 내리고 화가 나면 죄가 없는 사람까지 제멋대로 죽였소. 천하가 망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까닭은 이로부터 말미암은 적이 없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군주나 리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누구라도 공평타당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이 지금 화를 부르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을 통제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기보다는 감정을 어떻게 한다? 지금 화가 나는 내 모습이 왜 화가 났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화를 내기보다는 그 생각을 함으로써 1초, 2초 참아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왜 화를 냈지?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통제되어지는 것조차도 아마 없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벽에다가 공을 던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이 어떻게 된다? 벽을 맞고 다시 튕겨져 나오지만 벽이 없는 허공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면 그냥 공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런 감정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어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마 대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태평양일 때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좁아지니까 바늘 하나 꼽을 구멍이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관찰하시면 여러분들의 운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아량을 베풀고 평소에 화를 내었던 것들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다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화가 나거나 어떤 관언하고 싶거나 지적하고 싶은 일들이 생긴다면 내 운은 좁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기업 선생이 한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도 괜찮지만 이게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한 게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이 감정은 내가 모르던 시절부터 억울했던 너는 아들이니까, 너는 딸이니까, 우리 집은 힘드니까, 너는 뭐 어쩌니까 저쩌니까 하면서 환경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나는 그게 아닌데 주변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 억울한 마음의 감정체가 있거든요. 두려운 마음의 감정체. 이 감정체를 서양 사람들도 개발해서 특히 하와이 호오포노포노 같은 데서는 내면의 아이. 왜 그러냐면 무의식적으로 쌓여왔던 나의 감정체죠. 이게 이제 그래서 미용고사 자기 감정한테 얘기하는 거죠. 미안해. 너 아기 때부터 지금 이게 3살 때부터 혹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령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딸을 냈났다. 예를 들어서. 근데 아빠가 옛날이죠. 요즘은 뭐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누라한테 쫓겨나죠. 뭐 딸을 냈났는데 남편이 혹은 시어머니가 너 다음에도 딸 나면 나가. 안 그러면 2번째 부인 드릴 거야. 그러면 그 엄마는 불안하겠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떡하죠? 나 딸인데. 나 딸이면 나가서 우리 엄마는 쫓겨나고 나는 어쩌면 길거리에 버려질지도 모르고 그 불안 초조 감정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감정이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5째 딸로 태어났을 때 뭐 저희 사촌 누나 5번째 누나가 실제로 그랬어요. 나중엔 부모한테 제일 잘했는데 제일 부모한테 서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걸 자기가 이제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아서 넘어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감정을 내면화해.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미안해. 내가 너를 몰랐어. 용서해줘. 그리고 똑같은 감정이 됐을 때 똑같은 내가 반응을 일으킨 걸 네가 나를 빨리 어떻게 좀 해줘라고 네가 너 나타나 준 거구나. 그렇지. 고마워. 나의 급이 높아지고 격이 높아지기 위해서 네가 또 나타나 줬구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게 내 안에 감정체가 또 하나의 인격체로 있는 내면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정이 화를 부른다. 정생초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